청년들의 비통한 죽음 앞에 전국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함께 뜨거웠으며 그래서 더욱 아프고 때론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그때 요한도 그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에 합의해서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얻어낸 값진 민주주의. 하지만 그해 연말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집니다. 옳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요한의 사진 속에서도 민정당 부정선거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는 세상에 무엇을 널리 알리고 싶었던 걸까요?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건 1987년 겨울이었습니다. 군대에서 기합을 받다 쓰러진 아들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는 겁니다. 의문투성이의 죽음. 하지만 분이 할머니와 가족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가 포항을 찾아옵니다. 그 남자는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에 투표했다는 이유로 정영관 상병이 맞아 숨졌다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부정선거로 대통령 당선이 취소될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담을 넘어와 가족들에게 이런 비밀을 알려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요한은 정상병의 군대 동료들을 직접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죽음 뒤에 가려진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먹 한 대로 그냥 가슴을 찌는 겁니다. 그냥 여기 뒤로 목소리 감. 진실에 다가가면 갈수록 의혹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의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현장에서 용현은 늘 맨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권에 의해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을 돕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는 용현이란 본명을 숨기며 세례명 요한이란 일종의 가명으로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정영관 상병의 사망 1년 후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가 열립니다. 정영관 상병의 의문사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상병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밝히겠다며 직접 발로 뛰었던 청년. 여당이던 민정당 국회의원들이 사건의 초점을 흐리는 질문들을 연달아 요한에게 던졌던 겁니다. 직접 그 자리에 있었거나 현장에 있었거나 그런 분은 아니죠? 오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건 순간이었습니다. 삼당 합당으로 인해 전국이 여대 야소 상황으로 바뀌면서 정영관 상병의 의문사 진상 규명은 결론을 맺지 못하게 된 겁니다. 국회 특별위원회가 허망하게 끝난 후에도 요한은 진상 규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삼풍 백화점 5층 건물. 이 IMF 자금 지원 문제는 대통령 노무현. 마침내 2004년 야당 후보를 투표했다는 이유로 정영관 상병이 구타를 당해 사망한 것이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7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상이 규명된 직후 용현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용현은 해발 800m 오지마을 강원도 정선군 봉화치에 자연인 씨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용현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생명 하나라도 소중히 여겼던 용현은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디든 힘을 보탰습니다. 1995년 사상 최악의 참사 현장에도 용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소식을 듣고 구조 장비를 챙겨 강원도의 서울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구조 작업을 끝까지 마무리한 뒤 용현은 조용히 봉화치로 돌아왔습니다. 2019년 그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병원에서 만난 용현은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요. 어쩌다 용현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등산객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큰일을 당할 뻔했답니다. 산속에 홀로 일하던 그가 쓰러져 있었다는데요. 혈압이 좀 높으셨어요. 평소에 그 스트레스나 본인이 갖고 있던 질병이 악화되면서 이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왼손뿐입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몸 상태가 좋을 때는 끊임없이 글을 쓰고 있다는데요. 7년 전 봉화치에서도 그는 열심히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씩 써내려간 용현의 간절한 마음은 2000페이지의 원고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젠 우리에게도 낯익은 이름, 정현관. 고 정현관 상병의 가족을 다시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형 연복 씨는 왜 용현이 정상병에 관한 일을 잊었을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이후 지난 15년 동안 소식이 없자 정상병의 가족들은 그를 오해해왔던 겁니다. 연락이 끊겨 만날 수 없었던 용현을 15년 만에 만나러 갑니다. 모자가 도착한 곳은 용현이 투병 중인 요양원인데요. 분이 할머니와 형 연복 씨가 긴장한 듯 보입니다. 이때 조용히 두 손을 모으는 분이 할머니. 할머니의 기도처럼 다 같이 웃으며 용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얼마 뒤 문이 열리고 기억 속 용현은 씩씩하고 건강하던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꾹꾹 눌렀던 연복 씨의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나도 만나고 싶었는데 저 모습일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다 정말로. 이야 정말로 진짜 상상 못한 일이야. 지금 왜 저래 도대체가. 삼풍백화점 참사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자연인 시돌은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의 지팡이이자 방패가 돼주었으며 정현관 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낸 청년 요한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세상에서 억울하고 서러운 이들을 위해 앞장섰고 꺼져가는 생명에 가슴 아파하며 대참사의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어디에나 있었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